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7일 의무격리는 유지하게 되고 거리 두기 의무화는 현 단계에서는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가 대상인 4차 접종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됩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과 노숙자 시설로도 접종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접종 대상인 국민들의 4차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여부가 논의됐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 두기 의무화도 현 단계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총리는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곳을 이달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바이러스는 방심의 빈틈을 파고든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재확산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한 원인입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이나 감염으로 생긴 면역을 피하는 면역 회피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재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선별진료소 앞에 늘어선 줄. 학회 참석차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과 해외에 방문했다 돌아온 내국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검사 받으세요? 해외 입국.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면제된 뒤로 검사 건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입국을 하시잖아요. 특히 월요일 날 검사자가 그 평일 다른 날에 비해서 그것도 역시 2배 가까이. 평일에 한 900명이면 한 1,500명, 1,600명.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 중 7명 정도에서 BA.5형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BA.5형 검출률은 한 주 사이 35%로 급증했는데 전파력은 기존 변이보다 35%가량 강합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A.5가 면역 회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재감염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서는 좀 높아질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이 지난 뒤 다시 양성 판정될 경우 재감염으로 분류되는데 이 같은 재감염 추정 사례는 7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BA.5형 유입 이후인 지난달 전체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더 올라갔다 있고 BA.2가 나오면서 더 올라갔다 있고 BA.5가 BA.2보다 또 빠르다고 지금 빠른 속도가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BA.5형의 중증화와 사망률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높은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유행 규모를 키울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2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3만 9,868명, 해외 유입이 398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7명이 줄어서 67명입니다. 사망자는 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680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해 1.75%가 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1월과 4월,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4월 금통위부터 3회 연속 인상이 되는데 이는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를 기록해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면서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는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살 이상에서 47만 2천 명 늘며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고성능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으로 촬영한 먼 우주의 은하와 성운들의 모습을 차례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150광년이나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물의 존재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밤하늘에서 손꼽을 만큼 크고 밝게 빛나는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이 웹 망원경에 담겼습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이나 떨어진 이곳에선 태양보다 몇 배나 큰 어린 별들이 탄생하고 별들이 내뿜는 맹렬한 자외선이 동굴 형상을, 뜨거운 가스와 먼지가 솟아오르는 산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은하들이 중력의 작용으로 춤추듯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소은하군 슈테팡의 오중주.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로 찍은 사진은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2,500광년 떨어진 남쪽 고리 성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 둘러싸인 채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에 담긴 고해상도 은하단 사진을 어제 공개한 데 이어 이제까지 인류가 찍은 것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성운과 은하의 모습, 우주의 생과 살을 담은 사진을 본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really going to open up a very new field for us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universe.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도 확인했는데 과학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여부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두고 외신들은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대감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황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선정이 됐고 주인공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 후보에 지명이 되는 등 출연 배우들도 대거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12일 제74회 에미상 후보를 발표하면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에 오징어 게임을 지명했습니다. Outstanding drama series. And here are the nominees.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 후보에 오른 데다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도 처음으로 에미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출연 배우 가운데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Lee Jung-jae, Squid Game. These are the nominees for 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Congratulations, everyone. 오영수와 박혜수도 드라마 부문 나무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선정돼 서로 경쟁하게 됐고 정호연도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여우 단역상 후보에 이유미도 선정되는 등 오징어 게임은 모두 14개 부문에서 에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외국어 드라마로서는 최다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석세션, 기묘한 이야기 등 7작품과 이정재는 5명의 쟁쟁한 배우들과 수상을 겨루게 됩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의 상으로 꼽히는 에미상의 수상자는 9월 12일 이곳 LA에서 개최될 시상식에서 공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을 통일부가 2년 8개월 만에 공개했습니다. 탈북 어민 중 한 명은 북에 넘어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두 남성이 따로따로 앉아 있습니다.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납포됐다가 닷새 뒤 북측으로 송환된 탈북 어민들입니다. 이들은 판문점 우리 측 시설에 대기하다가 군사분계선으로 인도됐습니다. 한 명은 순순히 북측으로 넘어갔지만 나머지 한 명은 몸을 뒤로 빼며 저항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송환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고 어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환 당시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탈북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송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하지만 최근 국정원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통일부도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는데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한 아파트의 CCTV 화면입니다. 사람이 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소리에서 한번 가봤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비슷한 피 묻은 운동화가 있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살짜리 여학생이 이 아파트의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왼쪽에 있는 복도 끝에 아이가 누워있고 옆에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작은 크기의 열상 같은 게 있는 상태였고 부르면은 대답은 하고.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짜리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행을 가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뒤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이웃 동네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그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치료 단계니까 그건 악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하루 정도 지켜봐야겠죠.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이 마련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서 직접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 아베 전 총리 영정 앞에 묵념합니다. 사고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조문록엔 위로의 말과 함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냉각됐던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망은 엇갈립니다. 조문 외교가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자민당 압승으로 일본 내 개헌론이 힘을 받아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급작스럽게 진행돼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잇따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위로를 전했는데 한일 관계 전망엔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인 견해는 달리하신 분이지만 비극적인 일을 당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고인의 넋을 잃는 자리에서 일본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사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문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음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7포인트 상승한 2318.93에 코스닥은 1.89포인트 오른 752.6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세계 경제 성장 우려 속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혼조 출발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휴마시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나흘째 상승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닷새째 오름세입니다. 또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지며 항공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도 닷새 만에 강세입니다. 반면 국제유가 급락으로 SK이노베이션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08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녹색 건축 프로젝트가 나름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탄소 중립 녹색 건축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새로 착공한 조립식 건축물은 신축 건축 면적의 25%를 넘습니다. 조립식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벽돌 제작에 사용되는 석탄 등 연료 사용량을 줄여 녹색 건축 프로젝트에 알맞은 건축 공법입니다. 선전시의 이 건물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년 만에 전력 10만 킬로와트를 절약했습니다. 总体上看，建筑能耗大幅降低，建筑舒适度显著提升。下一步我们将加大建筑节能。 더군다나 중국 최초로 저탄소 건축을 시작한 선전시답게 이달부터 신축 민간 건축이든 공공 건축이든 녹색 건축 프로젝트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한 시설.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춥니다. 엘리베이터 밖은 완전히 깜깜한데요. 휴대전화가 불통이다 보니 실험 대상자는 비상 버튼을 찾아 본인이 갇힌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방제용품을 찾아냅니다. 비상용물과 식량에다 심지어 이동식 화장실까지 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전기가 나갈 때 쓰기 위한 비상용 전등도 있습니다. 전등을 켜고 물을 마시며 한참을 보내니 밖에서 반가운 인기척이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방제용품인 호루라기로 스스로의 위치를 알릴 것을 조언합니다. 助けてくださいって声で言うのはやはりちょっと聞こえづらいのでどうしてもやっぱり笛を吹いたりとかドアを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40분 후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도쿄에서만 엘리베이터 2만 2천 대가 멈출 것으로 예상돼 실제 상황에서 갇히게 되면 언제 구조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1994년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서독의 수도였던 본. 그런데 통독 이전에 본에 주재하던 세계 각국의 대사관 처리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입지 좋은 곳에 주재했던 대사관 상당수는 이미 매각 처리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4,000제곱미터 면적의 구 시리아 대사관입니다. 20년 이상 이렇게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매입하려는 투자자도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대사관과 네팔 대사관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채로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등 아직 12개 국가의 대사관이 남아있는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들 대사관과 부지는 해당 국가 소유물이어서 본 당국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본이 서독의 수도임을 증명하던 외국 대사관이 현재 본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계획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티그리스강 기슭에는 하만 알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피부질환 등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연 유황 온천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적부터 환자들이 치료차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명 하만 알릴도 아랍어로 병자들의 목욕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극렬 이슬람 세력인 IS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이 지역에 군 시설이 들어서고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2019년 IS 조직 퇴치 이후 최근 새롭게 단장한 온천 시설이 영업을 하면서 옛날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والرتبه مال ابويا عقيد وابويا اندفن بالكليه الزراعه والغابات هو وربعه بالمئات اندفنوا بهاي الكليه والزراعه قصه عندي بقلبي انا من وراء والدي كنا انا والدي 각지에서 몰려온 온천객들이 시원하게 탕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신나합니다. أنا الصراحة جاي قبل يمكن 20 سنة أكثر كان مكان بدائي والوضعية يعني مو مثل هسه البناء والتطور والحمامات 온천욕을 끝낸 사람들은 갖가지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와 진흙을 담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단기 일자리를 욕심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연예인까지 연루돼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010년대 중반 역사를 다룬 창작 뮤지컬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던 A씨. 유명 밴드 그룹 출신에서 연기자로 변신하며 한때 폭넓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A씨가 경기도 여주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현금 6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돈을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고액 단기 일자리 광고를 보고 여주까지 이동해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모두 돌려줬지만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를 꿰어낸 것과 비슷한 고액 일자리 광고는 여전히 구인 사이트에 넘쳐납니다. 광고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면 비대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거래처에 가서 판매 대금을 받아오는 일,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미심쩍어 하면 전화로 설득에 나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 건가요?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루에 저희가 최소 2건을 보장해드리고 최소 20만 원 정도는 버실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도 가입해드려요. 모집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실체를 잘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순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며 고액 일자리 광고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여름 철새인 백로는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귀한 손님입니다. 문제는 도심 주거지 인근 야산에 백로가 자리를 잡으면서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상생의 방법은 없을지 이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백로 수백 마리가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울음소리가 커지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주택가의 차창에서도 애써 키운 농작물에서도 백로의 배설물이 쉽게 발견됩니다. 이제 여름에 특히 이제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소음하고 이제 악취하고 얘들이 이제 깃털 그런 것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대 서식하는 백로는 2천여 마리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택지가 개발되고 최근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백로 서식지 일대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충지대를 마련해 놓고서는 개발을 했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서식지에 나무를 베어내 백로 서식지를 옮기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서식 이전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다 보이고요. 민원도 해결하면서 백로도 서식할 수 있는 백로와 주민들이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공존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인기 한류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가 유명 관광 명소가 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윤아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역동적인 안무와 노래. 모두 지하철역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신설동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능 촬영 준비로 분주한 지하철역 승강장. 친숙한 공간이 촬영지로 바뀌자 시민들도 발길을 멈춥니다.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실제로 보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한강 다리를 통째로 빌려서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잠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방이 시커먼 승강장이 나옵니다. 안전선은 색이 바랬고 역 표지판에선 세월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의 한 승강장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 50년 가까이 된 이른바 유령 승강장이지만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해 10월 코로나로 일부 제한됐던 지하철 촬영이 전면 재개되면서 올 상반기에만 약 90건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하려면 최소 30만 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지만 공익적 목적의 영상물은 무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하철이 시민들한테도 의미 있고 또 세계 속에서도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명 촬영지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역사. 우리 동네 지하철역은 어디에 나올지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오늘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특보 보시면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 지금은 제주도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최대 15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라도, 경북 지역에 3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에서 연 2.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